올해 공시가격 발표됐죠. 보유세와 함께 또 건강보험료와 같은 행정복지제도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지표입니다. 이번에 공시가가 소폭 올랐는데 그러면 세금은 얼마만큼 오를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관련 내용과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도시화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제 동결되지만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데 보유세가 늘고 또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다 이렇게 되죠.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네. 어떻게 다소 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대비했을 때,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은 조금 늘었는데 네. 뭐 그런 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뭐 가파르게 일어나지는 않고요.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소폭 증가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그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의 평균이 한 1.5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은 3.25% 정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지금 CG에 나오는 것처럼 세종인데요. 세종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락도 했었고 또 가장 많이 상승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종부세가 이제 늘은 그 좀 떨어지거나 이제 그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들 보면은 광주라든지 대구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좀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실하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이 네네. 지역 그 재건축 단지로서 유명한데 이곳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좀 크게 오른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2.40% 정도. 그리고 만약에 잠실의 주공 5단지하고 레미안에 있는 고덕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두 채를 만약에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변동률이 한 31.28% 정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고가 주택을 좀 갖고 계시거나 네. 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에 대한 그 증가가 좀 부담스러울 그러네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또 공시제도 도입 이후에 한 6번째 정도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뭐 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 이런 분들에게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지금 계획을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공시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는 점에서 이게 아쉬움도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여야 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금은 역시나 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법 개정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거기 뭐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경우도 뭐 유예되는 그런 결과를 나온 것처럼 이 법을 통과한다라는 거는 역시나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이게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을 그 벗어난 그런 언급이다라는 평가들도 네.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그 공시가격 같은 경우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 정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하고 이 공시가격하고 좀 맞춘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뭐 살림살이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조세에 대한 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폐지 쪽으로 뭐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뭐 다양한 그 그 제도의 좀 큰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보유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그 뭐 세금하고 좀 공시가격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세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라든지 또는 뭐 기간이나 뭐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 연구 용역 같은 경우도 좀 실시를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세 폭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또 이 공시가격 때문에 또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또 전세 가격이나 뭐 보증제도 뭐 이런 것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또 이렇게 낮추게 된다라면 향후에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보상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또 그 불합리하다라는 평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해야 되는데 뭐 시세 한 90%는 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조금 뭐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시세를 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난다. 네. 그리고 사실 뭐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이런 뭐 보유세는 좀 올리고 그다음에 그 거래세는 좀 낮추는 그런 방향성들이 뭐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추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안도의 그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보유에 대한 그 부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을 좀 덜 내놓게 되고 거래 활성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을 갖고 있거나 또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부담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다양한 그 물량들이 나오는 데는 도움을 좀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송 대표님 뭐 어차피 그렇게 물량을 내놓고 나면은 집 없이 어떻게 삽니까? 또 다른데 뭘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는? 아니 근데 그 보유를 하게 된다면 네. 그 원래는 그 거래를 하는 과정 안에서 세금을 낮추게 된다면 그 거래에 대한 비용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하고 또 나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낮추게 된다면 뭐 물건을 그 본인의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다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추가적으로 또 세금을 또 더 낮춰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라든지 뭐 노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낮은 그런 세금 부담을 낮춰주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주요 입지에 있는 물량들은 시장에서 나오기 좀 어려운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분위기는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뭐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뭐 점점 더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네. 여러 지표 중에서 거래량하고 실거래가 지수 네, 이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가 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9월부터 조금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또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뭐 그 실거래가나 매수세 같은 경우 반등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CG에서 나오는 것처럼 추세 자체가 꺾였다가 11월 이후부터는 뭐 조금 상승을 하는 국면인데 여전히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1월 들어서는 한 0.04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회복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매되는 그 계약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들도 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실거래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안에서도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한 5주 연속 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경기도는 GTX에 대한 그 호재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곳이거든요. 이런 그 호재 중심지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한 0.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지금 모든 투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주택을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특례 대출에 대한 그 출시 뭐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택의 거래량이라든지 실거래가 지수 그다음에 매수세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추세 그 전환을 좀 갖고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특히 서울 아파트 중에서 이제 강북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불렸던 지역, 이 지역이 보니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승 거래도 늘었고 이게 혹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정책금융 역량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영향이 크죠. 예. 그 노도강이나 그 저가 주택들 급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에 좀 의존도가 좀 큰 지역이거든요. 네. 의존도가 크다라는 거는 이런 그 특례 대출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도관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시세를 상승을 하고 견인을 하는 데는 이 대출에 대한 비중 또 의존도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 노도관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그 급매물을 소진을 하면서 이 지금 노도강이 포함된 그 동부권 같은 경우도 상승폭 자체가 1.33% 정도가 올랐거든요. 서울에 보면 5개 권역들이 있는데 5개 권역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억에서 한 9억 정도 되는 그 정책금리 지원되는 그 아파트들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좀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기여도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억 이하에 대한 그 주택이 해당이 되는 비중 자체도 1월에 그 55%에서 2월에 56.2%로 확대를 했고요. 또 경매 같은 경우도 9억을 넘는 9억 이상의 주택보다도 9억 이하에 되는 주택들이 이 경매 시장에서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거래를 지금 보더라도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는 지금 43% 정도, 그다음 42%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비중 자체가 상승한 그 하락한 거래보다도 상승한 거래가 노도강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정책 대출에 대한 그 효과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지역과 가격에서는 9억 이하의 주택이 좀 그 큰 수혜를 좀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 이제 매수 심리가 이제 뭐 모든 시장에서 심리가 변하면 네. 이제 가격도 움직이는데 네. 이 집값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젊은층 매수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 네. 특히 뭐 30대 매수 비중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그렇게 나옵니까? 예, 지표가? 비중 예.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네. 연말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30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조금의 여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악구가 아무래도 30대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의 분포도가 조금 타 지역 대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좀 비중 자체가 한 42.9%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도 평균 30%를 넘기는 하는데 이 지역이 30대 그 뭐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지역이에요. 강남하고 좀 인접해 있는 지역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가격 회복도 좀 빨랐던 곳이거든요. 전세 가격도 좀 높게 나타났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51.3%에서 34.5%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노원구하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평균을 그 상회를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가 집을 뭐 많이 사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 신호. 왜냐하면은 본인의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 그 30대, 예. 40대, 예. 50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택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30대들의 그 주택 구매들이 좀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뭐 출산이라든지 또는 그 자녀들을 조금 더 키우는데 이런 부분에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40대들을 제치고 30대들이 이 주택을 많이 구매를 했다라는 거는 뭐 투자 시장 외적으로도 봤을 때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보다 30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졌다라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그 가정이나 뭐 가구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40대보다는 30대들이 자녀 출산율이 조금 더 예. 높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뭐 어떤 이런 특례 대출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집값 하락들이 최근 그 몇 개월 동안 좀 그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매 중심으로 가격이 좀 싸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주택을 매수를 하는 이런 추세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집값이 좀 반등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세값 네. 상승세에 비하면은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이른바 갭 투자, 네. 그러니까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집을 네. 살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전세 네. 끼고. 이것 때문에 다시 집값이 좀 자극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 집값 자극될 우려도 있다라고 크게 볼 수 네. 있겠죠. 왜냐하면은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좀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서로 따르게 예.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 안에서 뭐 지금 전세를 활용한 그 갭 투자에 대한 그 수요들이 그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면은 한 4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동탄에서도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매매 가격이 조금 동탄 그 GTX하고 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좀 조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신학기에 대한 그 수요들이 있거든요. 예. 뭐 학원 수요들 예. 이런 수요들이 붙으면서 전세 가격들을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더 가까워진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또 전세가 상승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들이 증가를 하면서 신규 물량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하는 그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투자 시기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뭐 당분간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세를 활용해서 또 단기적인 그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매수 수요까지도 따라 붙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이라면은 뭐 지금은 전세를 활용하고 나중에 입주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수요들이겠죠. 그런 뭐 수요들도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별로 뭐 개인적으로 네. 안 궁금하고 네. 제가 갈 일도 없습니다만 우리 또 제작진에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네. 잡아놨네요. 네. 공시가 발표될 네.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네. 가장 비싼 집은 어디일까? 네. 이번엔 어디가 가장 비싼 집입니까? 여기 지금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네. 청담동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한 29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164억 정도 되고 아마 이 아파트는 모르셔도 예전에 이 엘루이 호텔에 그 줄리아나 나이트라고 있었거든요. 잘 모릅니다. 네, 예. 그 엘루이 호텔을 멸실을 하고 새롭게 지은 그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곳인데요. 그 청담동에 위치를 한 곳이 164억 정도의 그 공시 가격이라고 하면 실거래가는 뭐 한 200억이 뭐 훌쩍 넘겠죠. 영동대교 남단 쪽에 있죠. 네. 두 분 좀 그쪽으로 좀 다니셨구나. 한때 좀 놀았죠. 네. 네. 그리고 네.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곳이 여기 뭐 송중기 씨하고 아이유 씨가 거주한다라고 해서 인기가 좀 많았던 곳인데 그래서 뭐 인지도가 꽤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인원 한남이라고 한남동에 위치한 네네네. 그 유명한 그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난해는 2위였거든요. 지금 3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가면은 LCT라고 예. 좀 이 초고가 그 뭐 레지던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작년에는 한 10위권 정도까지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저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거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 기록이 다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LCT가 10위권에서 밀려났구나. 예, 네. 10위권으로 밀려난 그런 수준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소폭 하락했고 그다음에 서울의 가격들 회복한 거 맨 처음에 저희가 주제로 나눴던 그 흐름대로 이 공시 가격의 그 상위 10개 단지 리스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